이런 시장일수록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여기저기 튀는 거 정말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장은 시장인데 그거와 별개로 내 자산은 더 빨리 녹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원웨이 하락장이 나왔고 개별 종목도 상승이 나오다가도 피대침이 자주 나와주고 몇몇 정말 소수의 종목만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줬고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점검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이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분석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은 추세가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꺾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단기 고점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 121선 이평선이죠. 그 구간을 맞고 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아요. 지수는 그렇게 막 폭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체감 지수는 이거보다 더 굉장히 더 많이 하락한 느낌. 왜냐면은 개별 종목들이 수급이 연속성에 굉장히 붙지 않고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피대침 맞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시장 분위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오후장에 어설프게 단타 들어갔다가 정말 지금까지 번 돈 다 날리고 또 오전에 수익 냈던 거 다 날리고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이런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이번 주 정도까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25일부터 3일 동안 잭슨홀 미팅이 있고 우리나라도 25일 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사실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뭔가 시장이 잠잠하고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시장이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경계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저녁에 나오는 파월의 연설이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장에 좀 더 경계성 매물이 계속 나오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별개로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우리는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확인이 됐네? 그럼 시장이 환호를 하는데 환호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뭐 한 달 넘게 랠리가 나왔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인플레이션만 조금 잡힌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 진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확 잡힌 것도 아닌 것 뿐더러 또 이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시점이 지금 서서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좀 더 시장의 흐름을 이번 주에 관망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좀 방향성은 추가적인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도 있고 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은 좀 시나리오를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도 가볍게 이렇게 체크를 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환율에 대해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영상을 찍는 이 현재 오후 4시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도 슈팅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1345원을 찍고 내려왔어요. 45원 부근을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오늘만 해도 0.6%가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게 신고가 영역이에요.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신고가를 찍더니 오늘도 지금 쭉쭉쭉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원화가 약해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유로화도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만 강해지고 있다. 그만큼 대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각국 나라의 미국을 제외한 각국 나라의 통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고 이 통화 약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의 회수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왜냐면은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악의 환율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국내에 수입하는 물가가 계속 뛰어오르겠죠. 그럼 이거는 시간차를 두고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압박을 가하는 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주식시장은 좀 더 빠르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역시 내일까지도 계속 좀 유의미한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환율이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1,300억 정도 코스피 쪽에 들어왔고 코스닥도 한 몇백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자, 오늘의 정말 특징적인 종목들,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카페에 다 또 가볍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법과 노하우 게시판이 지금 너무 핫해요. 보시면은 와, 조회수도 잘 나오고 제가 글을 올려드리는 정도의 조회수가 그만큼 잘 나오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놀란 게 정성스럽게 디테일하게 본인의 노하우를 다 오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노하우를 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수익 나는 게 아니겠죠. 그거를 서서히 내 걸로 만들고 또 종목 선정이 잘 돼야 되고 충분히 경험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공부할 게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디테일한 관점들을 다 공유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게시판을 잘 활용하면은 본인의 원칙이나 기준을 좀 더 탄탄하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덕 스터디만 검색을 하셔도 나오니까 들어와서 함께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보면은 폐배터리 쪽에 세비캠 이런 성인 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신규주를 해가지고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통 물량 주식수가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오르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올랐고 그리고 스펙주도 올랐고 그다음에 몇몇 개별주도 올랐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오르다가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종합기술도 마지막에 뉴스 다르고 올랐는데 피레침 나왔죠. 피레침 나와주고 분봉에서도 보시면은 무섭게 피레침이 10% 이상 나와요. 좀 잘 상승하다가 정말 오버나이스를 안 하겠다는 좀 강한 의지가 보이는 그런 차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풍원정밀도 마찬가지. 풍원정밀도 상한가까지 가나 했는데 마지막에 역시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 CDG 같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렇게 피레침이 나오죠.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차트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눌림목은 괜찮느냐?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어떠한 매매도 다 쉽지 않거든요. 눌림목도 눌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는데 계속 빠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 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빠지다 보면은 어느새 손실은 이만큼 커져 있고 그러면 너무 커져 있으니까 이제 손들은 나가지 않고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엔 또 시장이 크게 폭락할 때 함께 투매에 동참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손절을 보통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아직 그렇게 공포의 투매까지는 아니니까 비중 조절이라던가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종목이 지금 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강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은지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집중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오히려 비중 조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고 그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관심을 갖고 또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버티는 종목들은 굳이 비중 조절을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은 시장이 굉장히 오늘처럼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늘 시초가 개파락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간 조정의 흐름들이 만약에 잘 버텨지면은 오히려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더 추가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잘 나와주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렇게 11선을 깨는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좀 더 공략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잘 버티는 애들 그런 애들을 지금 계속 종목을 추려서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던가 아니면 나는 정말 자신 없다 시장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오히려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조금 피해있다가 쉬셨다가 좀 더 흐름을 보면서 그때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티는 종목들 오히려 범한 피어셀 같은 종목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수소 관련으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와줬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계속 이런 구간에서 잘 버텨주는지 이 부분도 계속 관전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몇몇 종목들이 계속 버티는 종목들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태용로직스 같은 개별주도 실적으로 올라왔지만 오늘도 잘 버텨줬는데 오히려 시장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버티는 종목들은 왜 버틸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서 종목들을 압축을 하면은 많이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확 줄어들거든요. 확 줄어들고 관심 종목 계속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하락장에서 괜히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키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징적이었던 게 시장의 분위기가 역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량, 곡물주 위주로 많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미래생명자원, 한탑, 대주산업, 고려산업,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이 시세가 오전에 강하게 나왔어요. 이번 주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대부분 이런 섹터에 돈이 몰리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고 그리고 단타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일시적으로 확 몰렸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될 거고 시장 분위기와 어느 정도 시소타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소타기가 뭐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렇게 식량주에 몰렸던 돈들이 훅 우두두두 하면서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오히려 시장이 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갈 곳 없는 돈들이 이런 식량주나 뭐 미중 갈등이나 아니면 천연가스나 물론 천연가스는 천연가스의 선물 흐름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런 부정적인 테마에 또 시장이 빠지면은 몰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소게임. 그러면은 시소게임, 이런 식량주나 이런 종목들이 테마가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시장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럼 어디가 강할까요? 기존에 강했던 신재생 섹터나 아니면은 기타 뭐 잘 버텨줬던 이런 종목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몇몇 수소 종목, 또 오늘도 뭐 풍력주에서도 또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도 잘 버텨줬거든요. 시장이 안 좋은데 비교적 잘 버텨줬던 종목들이 시장에 약간의 반등만 나와주면은 오히려 더 좋은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종목들을 무조건 공략하자가 아니라 잘 관심 있게 보다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이 나와주고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미리 준비를 잘 해놨던 종목들에서 시세가 비교적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번 주는 하락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내동매매 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잘 봐야 될 거예요. 부정의 테마와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 사이에 희소게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고 또 이 분위기를 보면서 충분히 주도주 강했던 신재생 섹터에서 신재생이나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여기에서도 충분히 저점을 잘 노려볼 만한 시소게임을 잘 노려서 저점을 노려보는 전략 또한 유효할 것 같다. 그리고 잘 버텨주는 개별주들 이런 것들에서도 버텨주다 보면 분명히 또 시세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집중을 하면서 이번 주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렇게 특징적이었던 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별주, 신규주, 폐배터리, 식량 곡물주 수급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일부 수소나 신재생이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만큼 계속 눈치 싸움, 또 시장의 수급이 단타 성향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피레침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시장일수록 막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여기저기 튀는 거 정말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시장은 시장인데 그거와 별개로 내 자산은 더 빨리 녹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스윙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포지션이 지금 서서히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은 조급해지면서 오히려 이럴 때 막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뭐 소수에 몰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막 엄청나게 단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장에서는 정말 피레침이 잘 나오니까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맞으면 여러분들 비중 배팅하고 피레침 한두 번만 맞으면 바로 깡통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항상 명심하시고, 그동안 몇 개월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동안 몇 년, 몇 개월 잘해도 이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내동매매를 해서 그 모든 걸 다 날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항상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좀 조심조심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시장을 관심 있게 보면서 차분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타점을 기다리자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여러 번 너무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번 주는 계속 이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반등은 있겠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무조건 뭐 찐반등이다 하면서 환호하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갖고 확실하게 시장에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그 시그널은 뭐냐, 우리가 매매할 만한 종목들, 세력들이 판을 많이 깔아주는 테마주들이 많이 생기거나 주도주가 명확하게 다시 추세를 잡는다던가 이런 식의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